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2차 전지 때문에 2차 전지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마구마구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관련주들이 오늘 다 날라갔죠. 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준호는요, 계속 코스피하고 나스닥 20%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죠. 오늘 뭐 건들 이유도 없었고, 사실 아침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팔아댔거든요. 9시 30분 시작하자마자 2100억 그러면서 싹 말아 올렸죠. 10시 30분에 좀 간을 봤죠. 근데 항생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오늘도. 중국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한 9시 30분쯤 돼가지고 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 했더니 이제 2차 전지. 그래가지고 2000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00억이 쭉쭉쭉 땡겨져가지고 동시호가 때 1000억, 그죠? 1100억, 1100억대까지 갔다가 3시에 1100억, 동시호가 때 1300억, 그 다음에 1700억으로 끝났는데 이 17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외국인들은 순수하게 매수를 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금융투자 꾸준히 나왔죠, 그죠? 아침에 뭐 옵션 가지고 좀 장난을 쳐가지고 쭉 뺐어요. 요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10시까지만 딱 봐서는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거 외국인들이 크게 파는구나 라고 했는데, 야, 2차 전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은요, 주돈이 비중을 좀 줄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거 보고 참았습니다. 거래대금이에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2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24조 거래대금이요. 그리고 코스닥이 23조. 이건요, 외국인들, 이제는 또 외국인들 현물, 선물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개미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이 거래대금이 20조가 넘게끔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이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판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요. 삼성전자 오늘 거진 300만 주를 다시 사들였어요. 대만의 TSMC가 오늘 폭락을 했는데, AMD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물류 다변화? 그러니까, 대만 쪽에만 구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구매죠, 구매 다변화를 시키겠다. 말이 나와가지고, TSMC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만 지수가 오늘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 근데 오늘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1000억. 삼성전자도 사고, 거진 뭐 LG 에너지솔루션, 와, 뭐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고, 하이닉스, 뭐, 판 게 없는데, 포스코홀딩스에서 100만 주를 팔았어요. 64만원짜리를 100만 주를 팔았어. 요것만 해도 6,400억이에요, 대략. 그죠? 6,500억? 여기 80만 주니까? 8만 주니까? 6,500억. 여기서만 순수하게 6,500억 매도를 쳤습니다. 개미들이 다 받아먹고.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배터리 아저씨가 뭐 포스코 얘기를 해가지고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주 걱정입니다. 그 양반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저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주식 경력도 있고,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걱정돼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야, 그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참 인상 좋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좀 걱정이에요. 좀 걱정이에요. 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봤더니 뭐 없어요. 포스코홀딩스에서 너무 매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거래량도 늘고,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이거 또 살펴보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저렇게 많이 24조까지 늘어났는데, 그죠? 벌써 이게 지금 코스피도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또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일단은 거래대금, 요거 확인을 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쌓여 나간다. 특히 코스피까지 번져 나왔다. 지금은 땡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환율 이런 거 괜찮고, 우리 뭐 차트 보면 뭐 차트는 좋죠, 그죠? 뭐 전고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계속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FOMC, 아니, 수요일날 새벽 3시인가? 수요일 새벽 3시인가? 목요일 새벽 3시죠?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그게 어떤 작용을 하든지 간에 목요일 그 주가 움직임이 이제 썸머 랠리로 가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조정으로 가는 방향이 될지 그걸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요일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다음 주부터 상방을 뚫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체 강해요. 외국인들은 덩달아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 선물을 안 받네? 선물 쪽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뭐 코스닥은 제쳐두고라도 코스닥은 뭐 아유 선물 쪽에서도 없어요. 그죠? 반응이 없습니다. 뭐 일별로 봐도 누적 만기 누적으로 봐도 2만 1000개 그죠? 몇 개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걸 봐서는 좀 버텨볼 만하다. 그리고 오늘 요거 보면요, 지수가 코스닥이 0.5% 빠졌거든요. 근데 얘가 1.9% 올랐으니까 대략 코스닥 150은 1%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하고 1.5% 정도 상승이 되잖아요. 진짜 가는 놈만 간다. 자동차 저기 배터리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거 다 떨어지고요. 다른 거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배터리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주하고 철강. 철강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철강 ETF인데 오늘 5% 올라갔어요. 그죠? 야, 이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 철강이 부족한가? 자. 대단합니다. 이거 뭐 그냥 있어야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고. 뭐 코스닥은 그냥 얌전히 있어야죠. 공매도 섣불리 쳤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거 무시무시하죠. 이거 뭐 그래가지고 근데 항생이 계속 주저앉아요. 잘못하면 전저 뚫고 내려갈 판이거든요, 항생이. 중국 상황이 지금 안 좋다. 중국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금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지는 게 아닌가. 다음 주쯤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주도는 생각이니까 주도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지금쯤 안 나온다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시켜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하고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제가 금리라고 한번 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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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나와야 돼. 금리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 얘기조차도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신경을 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구설수라 그래야 되나? 아니지. 언쟁? 언쟁이라 그래야 되나? 괜찮다라는 사람, 안 괜찮다는 사람들이 막 언쟁을 하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이 언쟁을 피합니다. 그죠? 언쟁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막 시비를 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피해야지. 약해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죠? 피해야 돼. 왜? 사람이 개는 물 수는 없어요. 근데 개는 사람을 물어요.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물면 흉터도 남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흉터가 남아요. 그러면 안 물리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하자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언쟁이 나와. 시끌시끌해져. 원치 않은 언쟁이 나온다? 그 어딘가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금리 문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또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 부채 문제, 뭐 PF 대출이라든지 뭐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하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 났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이게
우리 아들이 썼는데 우리 아들 카톡이 여기 있네. 잠시만요. 이거는 좀 지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죠? 이 아들 카톡을 보면 안 되거든요. 아,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어. 우리 아들이 제 컴퓨터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3이라서 컴퓨터를 빼버렸거든요. 그래도 요새 방학 기간이라고 제 컴퓨터 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고3이 게임을 하고, 지금은 스카 가서 공부하고 있고, 낮에는 공부, 밤에는 게임. 야,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까먹었다. 하여튼 주위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커플링이 돼서 같이 뻗어 나가려고 그러면 미국은 원체 좋아요, 경기가. 그리고 미국은 성장 위주잖아요. 모든 게 다 성장을 하게끔, 우상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리가 인상이 되던 금리가 인하가 되던 간에 금리 인하된다 그러면 미국이 작살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작살날 확률이 더 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당장 그때 가가지고 또 확인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미국하고 커플링이 되는지, 미국은 지금 차트 너무 좋아요. 이게 S&P 500 보십시오. 코로나 때가 여기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고 코로나 때가 여기고요. 이거 차이 얼마나 날까요, 이거? 한번 재볼까요? 차이 얼마나 나는지. 5%. 5%만 상승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고점 갑니다. S&P 500. 우리가 그동안에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것들이 벌써 다 상승해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얼마나 남았나요? 나스닥은 10%. 그럼 우리는 코스피는? 아휴, 한참 남았네. 코스피는 40%. 그죠? 야, 이걸 또 커플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커플링이 안 일어나고 더 위로 뻗쳐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여름 이번 썸머 랠리 기간에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어떠한 그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7월달 참 힘듭니다. 와리가리 돈도 안 되고, 손실 난거 메꾸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돈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7월달 파란색, 계좌에 파란색이 떴으니까 일단은 한번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달에 제가 이제 8월 첫 주가 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가 겨울에 큰 공사를 해가지고 겨울방학을 길게 가져간다고 여름방학을 일주일밖에 안 주네요. 근데 지금이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고 저는 다음 주부터 휴가고 그래서 안 봤는데 집사람하고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까, 아이들 그냥 학교 댕기라고 그러고 지금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뭐 애가 고3이니까 못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주쯤에 휴가를 좀 주돈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만약 일정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급할 거 없죠. 차트도 괜찮다. 차트 괜찮다. 미국 차트 괜찮다.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팔기는 했는데, 그죠? 외국인들 팔기는 뭐야 이거? 일별 1700억 팔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플러스일 수도 있다. 그죠? 1700억 아니죠. 그죠? 거기 뭐 저거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가지고 한 6,500억 정도를 매도를 쳐버렸으니까. 그죠? 그런 거를 봐서는 야, 한 번은 더 버틸만 한데, 그리고 여기 봐서는 뭐 그냥 21선 딱 견조하니까 21선, 61선 요거 버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입은 전고 뚫는 거 요거 보고 추가 투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지금 추가 투입은요, 전고 뚫으면, 얘는 전고가 여기죠. 이거 뚫고 나가면 이제 추가 투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얘도 지금 21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하고 딱 맞긴 했는데, 21선 무너지면 일단은 보류를 하든지, 고버스를 치든지,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벤트가 있죠. 그죠? 뭐 금리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미국도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리밸런싱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수를 투자하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어느 쪽으로 돈이 빠져나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상관없죠. 대신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간과한 건데, 종목이 S&P 500도 들어갈 수 있고 나스닥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에 있던 게 빠져나와서 S&P 500 쪽으로 돈이 좀 쏠려 들어가가지고 나스닥이 좀 소외되고 S&P 500이 더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다우지수가 더 올라가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 장 목요일장에 바로 적용이 되는 FOMC 회의. 이거를 듣고 나서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상승 분명히 0.25% 25bp 상승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뭐 멘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예상을 하지 말고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우리 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썸머랠리가 될지, 아니면 썸머랠리가 올지, 썸머랠리가 안 올지,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뭐 방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래서 주도는 계속해서 20% 유지하고 있고요. 7월 달은 파란색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버는 거였는데, 7월 딱 4일까지, 7월 4일까지는 진짜 좋았거든요. 7월 시작하면서 그냥 수익이 뻥 터져가지고, 6월 달에도 뻥 터졌죠. 7월 달 초에 뻥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 달도 날아가나 그 욕심 때문에 주돈도 지금 반성 중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추세 투자를 못하고 이 단타에다가 부안해동을 했는지. 그죠? 이 단타의 약점이 어느 때는 돈을 벌게 해주고 어느 때는 쑥 빼가거든요. 돈은. 하여튼 주돈도 반성하고 있어요. 7월달은 아무래도 파란색이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서 또 한 달을 버리는군요. 제 인생에서 아까운 한 달.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파란색이 되는 한 달. 여러분들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측보다는 그죠? 지금 너무 이 거래대금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 2차 전지가 코스피로 전이 됐다. 오늘부터 전이 됐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오늘 확인 안 했는데, 댓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댓글 많이 다주셨네. 유연한 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미국 채권을 팔아치우자 워렌 버핏이 나서서 지정학적 위험. 중국한테 가가지고 지금 돈을, 채권을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중국 투자는 빼고 일본 투자 늘리고 일본 경제가 좋으니까 워렌 버핏이 갔겠죠. 그죠?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고점을 뚫고 나갈 시장 동력은 부족해 보이고 시장 동력 나왔죠. 오늘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거래대금이 10조였는데 14조.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20조 위로 있는다 그러면 옛날에 카카오의 그 상승세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락의 원인도 딱히 없고, 그죠? 박스권. 스토캐스틱 슬로우 5하고 3 요거만 적용해서 보신다고. 알았습니다. 저도 스토캐스틱 요거 스토캐스틱 요거를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느려요.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저도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죠. 그죠? 그것도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는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단타를 치거든요, 저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그 움직임 딱 보면서 그냥 단타 치고, 어떤 날은 그냥 동시효과 때 넣어가지고 단타 치고. 근데 큰 돈은 못 벌어요. 마음의 안정이 안 돼. 단타는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맞아요. 수양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게 아이디가 참 없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꾸 시야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시야를 일봉
기준으로 좀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봉 기준으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월봉 기준으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장이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저 월봉 한번 보세요. 그죠? 61번 위에 딱 올라왔잖아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더 크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거 쉽게 안 떨어져요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61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고포스 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썸머 랠리 와가지고 뭐 침체가 언제 올지는 모르고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10월달 이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악재라는 악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생각보다 슬금슬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S&P 500이 이제 5% 났잖아요. 그 팬데믹 고점 5% 차이 나고 나스닥이 10%, 우리는 40%.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거 따진다 그러면 우리도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뷰를 자꾸 멀리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딱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제 생각하고 딱 똑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저의 기본 원칙을 까먹고 딴 데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빅테크가 아니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막 빅테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죠? 맞긴 맞는데, 글쎄요. 지금 막 상승하는 거 보면 빅테크 같은데.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죠. 저도 그래요, 저도. 방향도 모르겠고. 지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지작거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알아서 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그랬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죠? 뭐 주봉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주봉? 이렇게 보면요. 그냥 편하게 투자했으면 주봉 보고만 투자했어도, 그죠? 우상이야. 일봉 보니까 더 이렇게 되고, 60분봉 보면 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월봉 보니까 어떻게 됐죠? 꾸준히 올라왔네. 그죠? 마음 편하게. 좀 멀리 보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딱히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재가 딱 드러난 악재는 없어요. 그죠? 미국의 무슨 은행 파산돼가지고 위험했을 때 그것도 잘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악재도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이 하나하나 터졌을 때, 그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는 항상 요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베스트닷컴에서 요걸 보는데 원자재. 뭐 제가 설정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요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특히 요 위에 있는 놈들. 요 놈들. 얘네들이 만약에 희한하게 마이너스 3% 이상을 찍는다든지. 그죠? 당방으로 3% 이상 찍는다든지. 그죠? 이런다 그러면 뭔가 큰일이 생긴 거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비중부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있는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WTI 요거 80불 근처로 가잖아요. 난리 났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죠? 지금은 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워렌 버핏이 여기다 투자를 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가스에다 투자를 했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진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환율 이런 것도 좀 봐가지고 큰 차이 없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주도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